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이 입당원서 제출 시 지지 후보자를 명시하라고 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사과와 함께 책임자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단체는 광주시당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중앙당에 특별감사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시민단체 반발로 무산됐던 특전사 동지회 단체의 5.18 민주묘지 참배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특전사 동지회는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진정한 사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아파트 평당 분양가가 3천만 원이 넘는 등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분양이 넘치고 매매가 뜸한 상황에서 주거 양극화 심화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을 위해 조성된 무료 주차장이 장기 주차된 캠핑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단속에 나섰지만 급증하는 캠핑카에 속수무책입니다. 광주의 평당 아파트 분양가가 3천만 원이 넘는 아파트가 생겨날 정도로 분양가 고공행진이 멈출 줄 모르고 있습니다. 미분양 물량이 많고 매매 등 주택 거래는 위축된 상황에서 이 같은 오름세가 청약 등 주택시장과 지역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신구 기자입니다. 최근 광주 상무지구 인근에 모델하우스를 연 신축 예정 아파트입니다. 좋은 입지 조건에다가 영화관과 호텔급 사우나 등 프리미엄급 아파트를 내세우면서 광주의 역대 최고 분양가를 갈아치웠습니다. 평형에 따라 다르지만 분양가가 평당 2,800만 원에서 3천만 원대 중반에 이릅니다. 이처럼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아파트 분양가 고공행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광주의 지난 4월 민간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1,665만 원. 지난해에 비해서 11.06% 올랐고 전국 평균보다 1.46%포인트 높습니다. 원자재와 인건비 상승, 금리 인상, 그리고 정부의 규제 완화 여파가 한꺼번에 밀어닥치면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건데 문제는 분양이 쉽지 않고 미분양 우려와 주변 아파트가의 연쇄 상승 등 서민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크다는 겁니다. 한꺼번에 과도하게 상승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져와서 서민들이 주택을 갖기로는 상당히 부담스럽고 또 그에 대해서 주택에 대해서 이제 불만이 가중화되는 위화감이 형성되면서 지난 2020년과 21년 두 자릿수에 불과하던 광주의 미분양 아파트는 지난해부터 급속히 늘기 시작해서 올해 4월 현재 565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악성으로 불리는 중공후 미분양 아파트가 238호로 전체 미분양의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택 매매 거래량 역시 위축된 부동산 경기에 여파가 미치면서 지난해 2,168건에서 올해 3월엔 2,159건, 4월엔 1,398건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같은 고분양가가 장기적으로는 평당 1,800만 원대 이하로 책정된 광주 민간공원 아파트의 분양을 촉진할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분양이 넘쳐나고 매매가 뜸한 상황에선 청약 위축과 주거 양극화 심화 등 주택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절벽이고 거래 가격도 하락하고 있는데 고분양가 아파트들이 계속 분양이 된다면 기존 아파트들의 거래량은 더 감소할 것 같고 가격 또한 더 침체되지 않을까. 부동산 시장 전망이 안개 속인 가운데 유례 없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아파트의 분양가, 미분양 증가와 투자 심리 위축 등 광주 경제 전반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지지 후보를 적시하도록 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의 입당원서 논란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사과와 함께 책임자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광주 전남 정치개혁연대는 어제 성명을 내고 입당원서에 어느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입당인지를 밝히도록 한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며 이 같은 요구가 무시될 경우 중앙당에 특별감사를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당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고 당원 명부는 내년 총선 이후 공개되기 때문에 당원을 미리 파악한다는 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한 주의 시작인 오늘 흐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 많이 지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 구름만 많지만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는데요. 오늘 출근 시간 무렵까지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5mm 미만의 약한 비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아침 기온은 18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게 출발했는데요. 흐린 날씨가 종일 이어지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3도가량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늘어나는 캠핑카 수만큼 주민들의 불편도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과 관광객을 위해 마련된 무료 주차장을 장기 주차된 캠핑카가 독점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공원 주차장에 캠핑카와 카라반이 줄지어 주차돼 있습니다. 견인해 가지 못하도록 바퀴에 고정 장치까지 달아놨습니다.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가 없는 차들도 많습니다. 인근 또 다른 공영 주차장. 한 캠핑카 아래에만 잡초가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한동안 이동을 안 한 겁니다. 이렇게 캠핑카들이 장기 주차된 곳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무료 주차장입니다. 캠핑카 차주들은 주차할 공간이 마땅치 않다고 토로합니다. 캠핑카를 있잖아요. 어디다가 누울 데가 없어요. 아파트도 못 들어가요. 코로나19 이후 캠핑카가 늘고 있는 만큼 전용 주차장의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지역마다 단속만 할 게 아니에요. 지역마다 그 캠핑카를 할 수 있는 주차장을 해주고 일반 주차 공간도 부족한 상황에서 소수를 위해 별도의 세금을 투입하는 게 맞냐는 형평성, 특혜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겐 생활민원이 되어버렸습니다. 좀 안 그랬으면 좋겠지. 미관 사람을 볼 때 여기는 지금 전부 여기 캠핑카 이런. 지자체도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2020년 관련법 개정에 따라 캠핑카도 차고지를 등록해야 하지만 개정 이전에 등록한 캠핑카는 적용이 안 됩니다. 차고지 외에 다른 곳에 주차해도 처벌 규정이 없고 지자체에서 일일이 장기 주차를 단속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저희가 현장 나가서 대구장을 규치거든요. 저희가 지금 관련 주차장이 많아서 일일이 먼저 이렇게 확인을 전국 캠핑카 등록 대수는 지난 2014년 4천여 대에서 2021년 3만여 대로 급증했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7월에도 목포 시내버스가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을까? 목포 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 가운데 하나일 텐데요. 목포시와 시의회, 태원유진운수가 재정 투입을 늘리고 부채를 탕감하는 데 동의하고 있어서 버스 운행은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월 18일 시내버스 경영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태원유진운수 이한철 회장. 마지노선으로 정한 시한은 이달 30일. 목포시가 시내버스를 운영하고 자신은 연말까지 인프라를 제공하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경영 포기 선언 이후 목포시는 버스 운행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 다음 달부터 재정 투입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목포시는 시내버스 공공성 강화 예산으로 추경에 50억 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시의회도 어느 때보다 시내버스 경영난에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위기입니다. 목포시의회도 버스가 절대 멈추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의원들도 전체적으로 다들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올라온 예산은 철저히 검증과 동시에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원 유진운수도 이달 말까지 부채 310억 원을 갚고 7월부터 버스 운영에서 손을 떼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자주 만나고요. 지금 소통을 하고 있으며 교통약자인 버스를 이용하시는 교통약자분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회사하고 목포시가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목포시는 노선 개편안을 이달 중에 확정하고 중공영제안과 공영제안도 동시에 발표합니다. 시내버스 노선은 간선, 지선, 순환 등 10개 노선으로 전면 개편하는 안이 유력하고 정류장도 대폭 감소할 전망입니다. 수익 노선은 중공영제 형태로 비수익 노선은 공영제 형태가 고민되고 있습니다.
최대 관심사인 시내버스 노선권은 목포시와 의회, 태원 유진수가 선정한 감정평가사에 감정 가격을 종합해 적정 가격을 정한 뒤에 양도 양수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정리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윤희입니다. 사용기간이 끝난 폐광산에서 토사가 흘러내려 해남군이 긴급 복구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수년째 소송이 진행되면서 업체가 맡긴 예치금만으로는 원상복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신광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남 대둔산 남서쪽의 야산입니다. 산 중턱 산자락이 흉물스럽게 깎여 있습니다. 최근 잇따라 폭우가 내리면서 곳곳에 물길이 생기고 토사가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도로와 광산이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파헤쳐진 상능선을 따라 토사는 계곡으로 끊임없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만든 자연풀장과 야영장 등 휴양시설은 쌓이는 토사로 사용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비가 한 100mm에서 150mm 정도 오면 사방 때문에 한 파내면은 거기에가 하나 가득씩 차버려요. 이 계곡에 피해가 시작된 것은 지난 2015년부터입니다. 규석을 채취하던 업체가 기간 만료로 폐업하면서 광산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광물을 선별하는 가건물도 뜯기고 쓰러져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롭습니다. 복구비로 4억여 원이 해남군에 보관돼 있지만 업체와 주민 간의 소송 등 21건의 분쟁이 진행되면서 복구 작업은 지금껏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행정소송에서 해남군이 승소하면서 장마철을 앞두고 일시적인 긴급 복구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토사가 유출되는 부분을 식생으로 다시 덮어내고요. 그다음에 침사제를 만들어서 토사가 유출되지 않은 걸로 공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허가는 쉬웠지만 원상 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한 폐광산의 광업권. 8년째 반복되는 토사 유출과 산사태 위험을 막기 위해서는 영구적인 복구 대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특전사 동지회 단체 5.18 민주묘지 참배가 시민단체의 반발로 무산된 가운데 특전사 동지회 간부가 개별적으로 5.18 민주묘지를 찾았습니다. 특전사 동지회 임성록 고문은 어제 오전 5.18 유족인 고 김경철 열사 어머니 임근단 여사와 함께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습니다. 임 고문은 시민단체는 다시 생각해달라며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진정한 사죄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특전사 동지회는 5.18 민주묘지 참배를 하려 했지만 시민단체의 반발에 따른 충돌을 우려해 무산된 바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분신에 숨진 김종태 열사 43주기 추모 행사가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렸습니다. 부산이 고향인 고 김종태 열사는 5.18이 끝난 지 13일 만인 80년 6월 9일 서울 이화여대 앞 사거리에서 광주 시민과 학생들의 넋을 위로하며라는 성명서를 남기고 분신에 숨졌습니다. 어제 새벽 3시 15분쯤 나주시 삼포면의 한 장례식장 인근 도로에서 2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도로 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차량은 충돌 후 인근 농로로 떨어져 전복된 채 발견됐고 이 사고로 운전자를 포함해 2명이 크게 다치고 1명은 경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경찰은 음주 여부와 과속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에 파악에 나섰습니다. 전남에서 렌터카 사고로 최근 5년 동안 37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전남에서 1,801건의 교통사고로 37명이 숨졌고 지난해에는 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9월까지 지역 렌터카 회사를 대상으로 무사고 100일 운동을 추진합니다. 잃어버린 마약을 찾으려다 스스로 지구대를 찾은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달 29일 광주의 한 모텔에서 2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4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필로폰이 들어있는 봉투를 분실하자 스스로 지구대를 찾았고 경찰의 추궁 끝에 마약 투약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기강을 잡겠다며 출근길 음주 단속을 예정하고 직원들에게 단속 정보를 미리 공지해 논란입니다. 음주 교통경찰관 파문에 일제 점검을 예정한 뒤 단속에 걸리지 말라며 친절하게 귀띔해 준 건데요. 결국 단속에 걸린 직원은 한 명도 없어 짜고 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전주문화방송 이주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 내부망에 뜬 공지사항. 내일 아침 정문에서 음주 단속을 진행하니 단속에 걸리지 말라는 당부가 적혀 있습니다. 도경을 포함한 전 경찰서에서 실시한다며 전 직원분들이 알 수 있도록 전파를 부탁한다는 친절한 안내까지 되어 있습니다. 출근길 숙취 점검이 실시된 건 오전 7시 50분부터였습니다. 오늘 아침에 혹시 여기서 음주 단속 있었는가 해가지고. 네, 있었어요. 여기 안에서 음주 단속 직원들 대상으로 한 거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미리 안내된 덕분인지 단속에 걸린 직원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평소에는 없던 출근길 음주 단속은 전북경찰청 직원의 음주운전 사고 때문입니다. 지난 15일 밤 10시쯤 그것도 음주 단속 업무를 맡는 교통안전계 소속 직원이 정차해 있던 차를 들이받는 음주 사고를 낸 것. 하지만 미리 단속이 공지되면서 비난만 더 부채질한 꼴이 됐습니다. 경찰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음주 단속이 아닌 내부 직원 기강 점검 차원의 캠페인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우리 직원들 며칠 전에 음주 사고가 나서 우리 좀 자정업체도 하면서 캠페인성으로 한 거예요. 전날 술 드신 분들은 차를 좀 놓고 오고 그런 차원에서 자정 분위기로 한 거지. 경찰은 메시지는 일괄 발송이 아닌 부서별 발송이라는 궁색한 변명. 최근 음주운전에 각종 비위 사건으로 뒤숭숭한 가운데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 요식행위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이주연입니다. 실종자나 용의자 등 사람의 미세한 냄새를 찾아내는 경찰견을 채취 증거견이라고 합니다. 마약 탐지견하고는 또 다르다고 하는데요. 경북경찰청이 올 연말 현장 투입을 목표로 채취 증거견을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안동문화방송 김서현 기자입니다. 검은 주둥이에 날렵한 체형을 가진 강아지가 사료가 담긴 그릇을 집중해서 쳐다봅니다. 사람이 그릇을 들고 천 뒤에 숨자 강아지를 붙잡고 있던 훈련사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찾아! 쏜살같이 뛰어간 강아지가 숨어있는 사람을 순식간에 찾아내고 그 자리에서 훈련사를 부르기 위해 목청을 높입니다. 지난해 9월에 태어난 암컷 말리노이즈 견종 밍밍. 경상북도 경찰청에 제1호 채취 증거견으로 들어와 지난달부터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아직 어리지만 매일 5시간씩 맹훈련 중인데 높은 적응력과 친화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흡을 맞춘 지는 한 달 정도 됐는데 얘가 워낙 열심히 하려고 하고 사람으로 치면 13살 된 청소년입니다. 재기발랄한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훈련에 열심히 임하고 있습니다. 밍밍이와 같은 경찰 소속 채취 증거견은 사람보다 1000배에서 억배 뛰어난 후각을 사용해 실종자나 용의자를 수색하는 임무를 맡습니다. 이미 광주 아이파크 붕괴 사고나 채석장 매몰 사고 같은 재난 현장에 투입될 만큼 주요 수사 기법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최근 특수 목적견 교육 환경을 갖춘 안동과학대와 업무 협약을 맺고 채취 증거견에 대한 전문적인 훈련 체계도 마련했습니다. 반려동물 케어 학과에서 이미 특수목적견을 사용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고 학교 교수진들이 해외 선진 논문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최신의 기법들을 지원할 생각입니다. 밍밍이는 연내에 실제 수색 현장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경북경찰청 채취 증거견은 이제 걸음마 단계지만 안동과학대학교의 협조를 받아 열심히 훈련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이면 실종자 수색 등 현장 투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경북은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산간 지역이 많은 만큼 채취 증거견의 활약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지난 2021년 사상자 17명을 낸 광주 학동사구역 붕괴 참사 2주기를 기리는 추모 행사가 오는 9일에 열립니다. 추모 행사가 열리는 곳은 사고 당시 현장 수습본부를 꾸렸던 주차장으로
참사가 발생했던 학동사구역 재개발 사업지 내 버스 정류장 바로 옆입니다. 추모식에는 희생자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 추모객 등이 참석하며 부상자 구조에 헌신했던 소방구조대원에게는 감사패가 전달됩니다. 만지고 싶고. 광주 신세계백화점 확장 이전 건립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등 행정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광주시는 오는 16일까지 신세계백화점 이전 건립을 위한 복합시설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결정 입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 등 관계부서와 자치구 협의 결과에 따른 사측의 조치계획 등을 반영해 심의안을 만들 예정입니다. 앞서 광주 신세계는 현 백화점 옆 이마트 부지 등에 신세계 아트앤컬처파크를 건립하기로 하고 도시관리 계획 입안을 신청했습니다. 중흥그룹 정원주 부회장이 대우건설 회장에 취임했습니다. 지난 1일 취임한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은 투르크메니스탄을 방문하는 것으로 해외 분야 신규 시장 개척과 거점 시장 경쟁력 강화에 나섰습니다. 한편 중흥그룹은 지난해 3월 대우건설을 인수합병하며 건설업계 시공능력 평가의 기준 4위로 올라섰습니다. 광주 MBC가 제작한 특집 다큐멘터리 레드디쉬가 한국 PD연합회 광주 전남지부 올해의 프로그램상에 선정됐습니다. 총 4부작으로 제작된 레드디쉬는 사라져가는 지역의 김치를 복원하고 김치에 담겨있는 다양한 가치를 재조명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제작 부분상에 목포 MBC의 놈놈놈 등이 선정됐고 광주 MBC 곽판주 PD가 공로상을 받았습니다. 오늘 흐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 많이 지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는 약한 비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출근 시간 무렵까지는 약한 비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전남 남해안에 예보된 비의 양은 5mm 미만입니다. 오늘 광주의 아침 기온은 18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은 기온에서 시작했는데요. 흐린 날씨가 이어지면서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3도가량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19도 안팎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담양에서 25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목포의 낮 기온도 22도에 그치겠고요. 해남의 낮 기온 23도 예상됩니다. 여수의 낮 기온 24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한낮에 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m에서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낮 기온은 다시 28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